네, 안녕하세요. 홍순목TV의 홍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내 정치, 경제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생방송 라이브로는 안 하고요. 표시는 라이브로 되어 있습니다만 라이브로 안 하고 그냥 녹화로 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다시 또 2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한때 20대, 20%대, 30%대에 갔다가 뭐 하락률이 멈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다시 또 재차 하락을 하는, 그래서 20%대 후반까지도 간, 그러니까 뭐 아주 최저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런 어떤 그 원인 없이 이렇게 빠졌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외부의 큰 충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특별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광우병 사태나 이런 것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빠진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빠진 것인가? 참 뭐 이게 지금 분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이례적이다. 집권 초에 이렇게 특별한 이슈 없이 빠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고 어쨌든 하나하나 그거를 짚어가면서 정상화시켜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뭐 지지율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입니다. 역대급 강달러가 몰려온다. 달러 강세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저평가되고 환율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유가, 고유가가 지속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이런 그 물류 위기로 인해서 공급,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율,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풀렸던 자금 회수하면서 고물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 그다음에 금리, 유가 이 세 가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뭐 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처럼 팍팍 현금을 나눠줄 수 있는 국간이 차 있느냐? 그것도 이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한 해법도 없고 광해에서 인심 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 발목을 잡고 있다. 거기다가 4달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다. 이 환율이 높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출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그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였으면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EU도 달러 가치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일본도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그 수혜를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안 되고 환율이 높아지니까 지금 원유 수입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고스란히 물가에 이제 전이가 돼서 매달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3월 달엔 4.1%, 4월 달에는 4.8%, 5월 달에는 5.4%, 6월 달에 6.0%, 7월 달에 6.3%. 그래서 당분간 6%대 이상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뉴스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의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또 한중 어떤 외교 분쟁 이런 거로 인해서 타격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뿐일까요? 뉴스에 보면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지도자들이 이 경제 위기에 따른 어, 경제 위기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의 뭐 가상 대결하면 지고 있다는 거죠. 현직의 대통령이 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이라든가 대외 외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라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선을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재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재선에 성공했지만 역시 1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럽에 지금 다 영국 총리도 날라갔죠. 이탈리아 총리도 날라갔죠. 지금 마크롱도 그렇죠. 독일 총리도 마찬가지 지금 고전을 겪고 있는데, 유럽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지지율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국민의힘 지금 뭐 비대위 전환을 두고 말들이 많죠.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직무대행은 이제 사퇴를 하고 원내대표도 지금 사퇴를 하라는 압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이 집권당이 민생, 경제 이런 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면서 뭔가 어떤 제도적으로 국민의 어떤 여론을 받아들여서 이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내고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을 해야 할 집권 여당이 오로지 지금 어떤 권력 투쟁만 하고 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당신 안 돼. 뭐 나는 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참 답답한 노릇이겠죠. 문제는 정당이라는 것은 서로 이런 어떤 권력의 어떤 공백이 생기게 되면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서로 싸우고 논란이 있고 항상 말이 많은 곳이 여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설사 정당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실의 대통령은 약간 그보다는 떨어져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실 좀 정치와는 초연한 그런 행정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여의도 정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끌려 들어간 거죠. 본인이 거기에 발을 담근 건지 끌려 들어간 건지 일단 권성동 대표가 일단은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민주당 상황도 상당히 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욕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한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뭐 반박도 하고, 지금 거기도 당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 공천권을 둘러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워낙 뭐 여당발 지금 그 비대위 이런 것들이 긴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크게 주목이 되지 않고, 또 어떻든 간에 이번 정부의 핵심 중심 축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뭐 야당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것은 경제 문제가 크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 내분의 문제가 크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너스 정치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줬던 지지층들을 하나하나 끌어냈다. 이준석 대표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죠. 이 사람도 떨어져 나갔죠. 다 끌어냈다. 또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에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청와대에 못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가까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검찰 출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뭐 이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층에서도 섭섭함을 느끼고 균열이 생겼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면 당에서는 좀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사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사불란함을 원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원하는 사람을 원한다면 함께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당이 제대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관리가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면서 당도 지지가 되고 또 서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있으면서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제의 폐해로부터 이제 거기서 거기 불로 끌려가는 불로 빠져드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당과의 어떤 어느 정도의 좀 균형, 견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국민들이 그걸 건강하게 볼 텐데 오로지 이제 당이 대통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완전히 뭐 그거는 사실 끼리끼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내부 총질이 이렇게 봤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주변 이제 참모라든가 이런 대통령실 내에 있는 그 인적 구성을 정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뭔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자질, 정치력, 어떤 정무 감각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오로지 진짜 성명하복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한다. 누군가 한 사람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고집이 좀 있으신 거로 돼 있고 누구 말을 잘 안 듣고 본인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지금 옛날에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거는 그런 일이 안 된다. 누군가 좀 조언도 하고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비공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인적 구성이 진짜 잘 될 것인지 그런 인적 구성이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고 또 어떤 국민들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완이 되는지 이것을 이제 휴가가 끝난 뒤에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외교 또 남북관계 국방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지금 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박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초당적인 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이것에 대해서 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인정하고 또 그것도 편안하게 자기 일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이 정치권이 불신을 당하고 있고 또 덩달아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봄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좀 인정하면서 어떤 자신의 스타일도 좀 바꾸고 또 여야를 같이 여야를 통솔하고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